러시아와 중국이 차세대 잠수함을 공동 설계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기술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통의 잠수함 강국으로 손꼽히는 러시아가 중국과 공동 설계를 할 이유가 없지만 일각에서는 공기분류 추진 체계와 디젤 잠수함의 동력인 리튬 전지 기술에서는 중국의 힘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지난달 25일 러시아 연방군사기술협력청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측과 공동으로 차세대 비핵 잠수함 설계를 하고 있다며 완료 시점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보도했다. 디젤 잠수함을 차세대 잠수함으로 성능 개량하려면 AIP 장착은 필수로 여겨진다. 특히 무산소 발전소를 갖추게 되면 디젤 잠수함처럼 재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부상할 필요가 없는 데다 핵잠수함처럼 원자로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크게 나는 단점도 없어진다. 리튬 전지는 전지에 응급하는 리튬으로 만든 것으로 납, 망간, 수은 전지와 비교해 수명이 현저하게 길다. 잠수함용 리튬 전지를 장착하면 기존 납축전지 체계와 비교해 에너지 밀도와 전지 수명, 잠항 능력, 유지 보수 편의성 등이 크게 향상된다. 미국 잠수함 전문가 H.I.서튼 연구원은 호브스의 쓴 글에서 중국은 현재 공기분류 추진체계 분야에서 러시아보다 앞서 있다며 러시아는 자국군이 운영 중인 라다급 디젤 잠수함에 아직 AIP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해군도 차세대 잠수함에 국산 리튬 전지 체계를 최초로 적용할 예정이다. 군은 장보고 3 배치 2의 주요 추진 전력 공급 체계로 리튬 전지 체계가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리고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 SDI가 리튬 전지 축전지를 개발하고 한화디펜스가 전체 체계를 통합하며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에 이 체계를 탑재할 계획이다. 장보고 3 배치 2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세척이 건조된다. 앞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조되는 장보고 3 배치 1 세척은 리튬 전지 체계가 아닌 현재 우리 군 잠수함에 탑재된 납축전지 체계가 적용된다. 배치 1 건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리튬 전지 체계가 개발되지 않았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은 리튬 전지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판단하고 경쟁적인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포함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 리튬 전지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차 전지인 리튬 전지는 일회용인 1차 전지와 달리 충전해 재사용할 수 있다.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 21세기 수중 거북선 우뚝. 미 해군 역사상 가장 탁월한 전략가로 평가받는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과거 해전은 전함이 주도했고 현재는 항공모함이 주도하며 미래는 잠수함이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 역시 전쟁 기간에 나를 두렵게 한 유일한 것은 독일의 유보트였다고 고백했다. 이를 증명하듯 잠수함의 전략, 전술적 가치는 날로 상승하고 있다. 해양 패권 경쟁을 가속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북한은 70여 척의 잠수함을 운용하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변국도 잠수함 전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잠수함 16척 체제를 유지하던 일본은 최신형 디젤 잠수함인 소류급을 지속적으로 건조해 2021년까지 22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국은 전략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진급을 포함해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 중이다. 이에 우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해상으로부터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성능의 잠수함 전력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병로 기자. 우리 해군은 1974년 초 잠수함 구매 계획을 수립했으며 1984년 12월 170톤급 돌고래 잠수정을 도입했다. 본격적으로 잠수함 시대를 열어젖힌 것은 1990년대다.
1992년 10월 독일 HWD 조선소에서 장보고함을 인수함으로써 세계에서 43번째로 잠수함 보유국이 됐다. 이어 2000에서 2010년대에 장보고 이 잠수함을 획득 운용 중이다.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국내 기술로 설계해 건조한 3000톤급 선도함인 도산한 창호함의 진수식을 거행한 것. 진수식은 선체에 각 구성품을 조립한 뒤 엔진, 함포, 스크루 등 장비, 무기체계를 탑재하고 명명식과 함께 군함을 바다에 띄우는 의식이다. 배치는 동형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로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전력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함정에 적용하는 용어다. 바이 이삼으로 갈수록 함형의 발전과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다. 도산한 창호함 진수식에는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주빈으로 참석했으며 해군의 전통적인 절차에 따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손도끼로 진수줄을 절단했다. 도산한 창호함은 길이 83.3m, 폭 9.6m의 수중 최대 속력은 20노트 이상이다. 승조원은 50여 명이다. 올해 말 해군 인도를 목표로 항해 시험 평가를 받고 있다. 장보고 1기 잠수함은 기본 설계부터 제작까지 독일의 기술을 전수받아 건조했지만 장보고 3는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해 건조했다. 특히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민관군 협력으로 주요 핵심 장비를 개발, 탑재했다.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와 적을 찾아내는 소나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해 시험 평가를 완료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국산화율은 76%에 달한다. 장보고 1 33.7%, 장보고 38.6%와 비교해 월등한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상세 설계 중인 장보고 3 배치 2의 국산화율을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잠수함의 독자 건조 및 국산화는 향후 잠수함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방위사업청은 전망했다.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해 건조, 운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8개국뿐이다. 장보고 3, 배치 1은 장보고 1, 2와 마찬가지로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다. 추진 방식은 같지만 자막 능력은 비교 불가다.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달리 자망 지속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보고 3은 국내에서 개발한 공기분류 추진체계 연료전지 시스템을 적용했다. 유사시 스노클을 하지 않고 장기간 수중에서 은밀하게 정찰, 감시작전, 대잠전, 대함전 등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장보고 3 잠수함의 주요 무장은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중어뢰, 부설 위치까지 자체 추진력으로 이동하는 자항기뢰, 자함의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어뢰 기만기, 유도탄 등이다. 광섬유로 유도하는 중어뢰는 잠수함 전투체계와 연결돼 원거리 표적을 식별, 추적, 격침할 수 있다.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는 잠수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전투체계는 소나, 잠망경 등 각종 센서로부터 표적 정보를 수신해 어뢰와 유도탄을 발사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처리하는 두뇌다. 소나는 음파를 이용해 수중 목표물의 방위와 거리를 알아내는 장비다. 음향 탐지 장비 또는 음탐기로도 불린다. 공중, 지상, 해상에서 목표를 탐지, 추적하는 체계가 레이더라면 수중에서는 그 역할을 소나 체계가 맡는다. 장보고 I, 2에 탑재된 전투, 소나 체계는 모두 독일에서 개발됐다. 하지만 장보고 3 전투 체계와 소나 체계는 2009년 ADD가 연구 개발에 착수해 올해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국산이다. 전투 체계는 장보고 2보다 뛰어난 성능을 검증받았으며 소나 체계는 20에서 30% 이상 탐지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함 핵심 장비의 국내 연구 개발은 운영,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향후 성능 개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잠수함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가 100여 년 역사를 가진 내연기관 자동차의 성능과 가성비에 근접할 수 있게 된 계기는 1991년 리튬이온 배터리를 상용화하면서부터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다른 배터리에 비해 가볍고 높은 에너지 밀도로 고용량, 고효율의 성능 구현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등 소형 전자기기는 물론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판단하고 경쟁적으로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에 있다. 방사청은 리튬이온 전지 체계를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에 적용하기 위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해 적용할 예정이다.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에 리튬이온 전지 체계를 사용하면 기존 납축 전지 체계 대비 지속 잠항 능력이 2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방사청은 덧붙였다. 또 유지 보수 등 편의성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어 잠수함의 전투 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리튬이온 전지 체계의 잠수함 적용은 일본, 독일에 이어 세 번째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100여 년 늦게 잠수함 건조 사업을 시작했지만 장보고 1기 사업을 디딤돌 삼아 독자적인 설계에 건조 능력을 확보했다. 특히 14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해 2017년 8월 인도네시아에 인도함으로써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장보고 3 잠수함을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해 건조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우려를 표명했다며 잠수함 선진국들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장보고 3 선도함인 도산한 상호함이 시험평가를 완료하고 해군에 성공적으로 인도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장보고 3 잠수함은 적이 어떠한 해양 도발과 위협에서도 우리의 바다를 굳건하게 지키는 21세기 거북선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00톤급 잠수함 탑재용 국산 리튬 전지 체계의 합격 판정. 방위사업청은 7일 국내 최초로 연구 개발 중인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가 실제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술 성숙도 평가에서 합격했다고 밝혔다. 기술 성숙도 평가는 무기 체계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 요소들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다. 현재 건조 중인 장보고 3 잠수함부터는 이 리튬 전지 체계를 탑재한다. 방사청은 2016년 7월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한화지상 방산 주관으로 삼성 SDI를 포함한 6개 전문 업체와 한국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5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를 연구해 개발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는 기존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납축 전지 체계보다 수명이 2배 이상 길다. 수중 항해 시간과 고속기동 시간을 늘려주는 장점이 있다. 방위사업청의 정일식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장은 선박 등 관련 민간 분야에도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레이더로는 SABR을 선정할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최소한 통합업체는 다르게 선정하더라도 레이더만은 대세를 따르기 위해 분명 SABR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니 훨씬 앞서 KF-16 업그레이드 사업체로 BAE4를 AESA 레이더로 RACR을 이미 선정한 한국 공군의 입장이 참닥하게 됐네요. 통합업체야 그렇다 쳐도 왜 AESA 레이더를 미국의 결정도 기다리지 않고 덜컥 RACR로 결정해버렸을까요?
통합 주체는 BAE사를 선택하더라도 레이더만은 미국의 최종 선정을 그대로 기다리고 그 결과를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RACR은 한국만 선정한 마이너 체계가 됐기에 후속 군수 지원 체계와 소프트웨어 관련 발전 전망이 아주 불투명해졌습니다. 한국이 레이션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예로 한국에인 거의 아무 국가도 채택 안한 F-15K의 랜터 2000 보드가 생각나는구요. 방사청은 단지 싸다는 이유 하나로 당시 대세였던 스나이퍼 ATP, 라이트닝 보드 등을 제껴버리고 랜턴 2000을 덜컥 선정했습니다. 결국 유지 보수에 고생하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랜턴 2000 버리고 스나이퍼 ATP를 다시 사야 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공중에 날리는 미련 곰탱이 짓을 방사청이 한 겁니다. 둘째, AESA 레이더 통합 비용도 꼼짝없이 한국이 다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대만 측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F-16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AESA 레이더 통합 비용은 대만이 전부 다 뒤집어 쓴다고 합니다. 미 공군은 통합 비용 한 푼도 안 내고 공짜로 이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일찍 록히드 마틴을 대만 공군용 F-16 업그레이드 통합 사업 주체로 선정한 대만은 내심 한국도 통합 사업체는 별개로 하더라도 AESA 레이더만은 같은 레이더로 썼으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상당한 비용이 드는 AESA 레이더 통합 비용을 한국과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SABR을 선정하는 몰상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록마가 한국이 RACR을 선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죠. 방사청의 상식밖에 미련스러운 결정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은 최근 한국형 전투기의 미국 기술 이전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다중 이상 배열 레이더 등 항공용 레이더 시장 분석 자료에서 전 세계 생산되는 항공용 레이더의 66%는 미국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프모는 19일 2015 세계 방산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2015 세계 방산 시장 연감 자료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10%, 영국 8%, 러시아 6%, 프랑스 3%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전 세계 항공용 레이더 생산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미국 다국적 방산 기업인 노스럽 그러먼이 21%로 1위였으며 그 뒤를 로겔 콜린스, 레이시온 등 세계사가 47%를 차지했고 이스라엘 IAI 엘타, 시스 시스템스가 9%로 4위를 기록해 미국 업체가 이 분야 절대적 강자임을 입증했다. 기프모는 F-35 전투기를 위해 설계된 노스럽 그러먼의 AN/APG-81 레이더는 5세대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항공용 AESA 기술의 집약체로 현존 최고의 레이더인 F-22, AN/APG-77의 축소판이라며 비용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혁신적인 시도들이 반영된 AN/APG-81 레이더는 중형 기체에 적합한 성능을 갖도록 안테나를 구성하는 TR 모듈 수를 줄였다고 밝혔다. 기프몬에 따르면 미국 레이시오는 APG-63, APG-82, APG-79를 개발했으며 록히드 마틴은 APY-9 등 다양한 종류의 고성능 AESA 레이더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프몬에 따르면 이웃 국가들과 남중국해 해양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해군 전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웃 국가인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을 합친 것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 지출액은 미국에 이어 2위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중국이 전 세계 국방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2.2%로 늘었다. 기프먼 측은 중국은 1989년 이후 2009년까지 매년 국방 예산을 10% 이상 증액해왔고 최근 10년간 국방비 증가율은 위안화 기준으로 240%에 이른다며 20여 년 전인 1994년 중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가 100억 8,300만 달러로 세계 12위였음을 감안하면 괄목 성장이라고 설명했다.